소방설비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제대로 파고들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복도에 있는 빨간 상자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저희랑 그 속사정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규에 나오는 숫자 몇 개 외우는 걸 넘어서요. 그 숫자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화재 현장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방대의 눈과 손이 되어주는 이 설비,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자신감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불이 난 20층짜리 건물 안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는 당연히 다 끊겼고 내부는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이때 소방관이 조명이랑 장비를 들고 왔는데 이걸 어디에 꽂아야 할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바로 거기서요. 그게 바로 이 비상 콘센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의를 보면 화재 시 소방대가 조명이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에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설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소방대가 쓴다는 것, 그리고 다른 전기랑 섞이지 않는 전용 회선이라는 점. 소방대 그리고 전용. 네. 이건 그냥 콘센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암흑 속의 생명선인 셈이죠. 잠깐만요. 근데 전압은 어떤 걸 쓰나요? 왠지 더 특별하고 강력한 전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단상 교류 220V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우리가 그냥 집에서 쓰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익숙한 220V를 쓰는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호환성. 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쓰는 조명, 또 문을 부수는 작은 파괴기, 연기 빼는 송풍기 같은 장비들이 대부분 표준 220V 플러그를 쓰거든요. 현장에서 변압기 찾고 그럴 시간 없잖아요. 어떤 장비든 바로 꽂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아하, 현장의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보편적인 규격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압 얘기를 할 때 꼭 최신 한국 전기설비 규정 KEC 기준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네. 교류 AC 기준으로 1kV 이하는 저압, 7kV 이하는 고압, 그리고 7kV를 넘어가면 특고압. 이게 예전 규정이랑 좀 달라서요. 시험 보실 분들은 반드시 이 최신 기준으로 기억하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신 KEC 기준. 자, 그럼 이 생명선 같은 비상 콘센트 아무 데나 설치하는 건 아닐 텐데 어디에 꼭 설치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겠죠? 물론입니다. 딱 세 군데, 소방대에 접근이 좀 어렵거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그런 핵심적인 곳을 지정하고 있어요. 첫째, 층수가 11층 이상인 변물의 11층 이상 모든 층. 고층이네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소방차에서 전원 끌어오기가 힘드니까요. 둘째는 지하 3층 이하이면서 지하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의 모든 지하층. 마지막으로 길이가 500m 이상인 터널입니다. 듣고 보니까 전부 소방 활동이 진짜 힘든 공간들이네요. 높은 곳, 깊은 곳, 그리고 긴 곳. 맞습니다. 이렇게 공간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암기하기가 훨씬 쉬운데요. 바로 그겁니다.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전원 기준을 한번 보죠. 전원은 단상교류 220V, 공급 용량은 1.5kV 암페어 이상, 그리고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작동해야 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화재 현장에서 문을 뜯어야 하는 고출력 절단기나 유독가스를 빼내는 대형 송풍기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힘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생명과 직결된 장비 하나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1.5kW입니다. 이 전력이 부족하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0분이라는 시간은요,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초기 활동을 펼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와, 진짜 숫자 하나하나에 긴박한 현장의 상황이 다 녹아있네요. 네, 자가발전 설비나 ESS 같은 비상전원으로 그 20분을 버텨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전기를 끌어왔는데 만약에 이외로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라인에 연결된 콘센트는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당 구역 전체가 먹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배선을 연결할 것인가, 이게 다음으로 중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역시 전용 배선이겠죠? 다른 일반 조명이나 다른 설비랑 같이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다른 부하랑 절제 섞이면 안 됩니다. 건물이 저압으로 전기를 받는다면 인입계표액이 직후에서 바로 따오고요.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받는다면 변압기를 거친 2차 측 주차 단계에서 바로 분기해서 오직 비상 콘센트만을 위한 독립 라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용선이 불에 홀랑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당연히 배선을 보호하는 기준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 내화와 내외. 네.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소방관의 옷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오, 좋네요. 내열 배선은 뜨거운 열기 근처에서 버티는 방열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화 배선은요, 아예 불길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소방관의 방화복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비유가 정말 확실한데요. 방열복과 방화복. 네, 그럼 비상 콘센트로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라인은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당연히 방화복 등급인 내화 배선을 써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원회로는 반드시 내화 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회로의 안전장치 규정이 또 따라붙어요. 하나의 전용 회로에는 비상 콘센트를 10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요. 10개 이하? 네. 그리고 한 층에 2회로 이상을 설치해서 혹시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회로를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종의 이중 안전장치네요. 다만 콘센트가 딱 한 개만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1회로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둬야겠군요. 맞습니다. 그 예배 규정도 중요하고요. 또 전선 굵기도 최대 3개 콘센트 용량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배선까지 끝났으니까 이 콘센트를 담을 그 상자를 살펴볼 차례죠. 이 함에도 지켜야 할 규격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일단 눈에 잘 띄어야 하니까 비상 콘센트라는 표시가 있고 또 위치를 알려주는 적색 표시 등이 달려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말 것, 이거였어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요? 어느 건물 관리인이 도난 방지를 이유로 비상 콘센트 함에 떡하니 자물쇠를 채워놨더라고요. 저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사장님, 이 자물쇠 하나가 화재 시에 구조를 1분 늦추고 그 1분이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요. 와. 그 이후로는 절대 안 잠그시더라고요. 그만큼 즉시 사용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규정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함의 두께도 강판은 1.6mm, 스테인리스 강은 1.2mm 이상으로 튼튼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치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해요. 0.8에서 1.5m.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무거운 방화복이랑 장비를 맨 소방관이 허리를 막 숙이거나 까치발을 들 필요가 없는 딱 그 높이군요. 네, 인체공학적인 높이죠.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 간격도 위험도에 따라 달라요. 지하상가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넓고 복잡한 지하층은 더 촘촘하게, 수평거리 25m 이내. 25m? 네. 그리고 그 외의 일반 건물은 50m 이내입니다. 또 소방대원의 주 동선인 계단이나 출입구에서 5m 이내에 설치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위험한 곳일수록 더 촘촘하게 설치한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플러그 모양이나 접지 같은 세부 규정도 있겠죠? 네. 플러그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돼지코 모양의 양옆으로 쇠가 달린 그 형태죠. 접지극이 있는 거예요. 네.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재 현장에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가 바로 접지입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면 이게 정말 제 역할을 하는지 시험도 해봐야겠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숫자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절연저랑 시험. 전기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는지 보는 시험 맞죠? 맞습니다. 500V 절연 저항계, 현장에서는 보통 매거라고 부르는 장비로 측정을 하는데요. 충전부와 외암 사이의 저항값이 20메가옴, 그러니까 20메가옴 이상 나와야 합니다. 500V 매거로 20메가옴 이상, 이 두 숫자를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500V 매거, 20메가옴? 알겠습니다.
다음은 절연 내력 시험이네요. 이건 전선이 얼마나 높은 전압을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220볼트로 일하는 친구인데 너 정말 위기 상황에서 고전압의 스트레스를 1분간 버틸 수 있니? 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일종의 극한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전격 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면 전격 전압에 2를 곱하고 1000볼트를 더한다. 네, 맞습니다. 비상 콘센트는 220볼트니까 220 곱하기 2 더하기 1000 하면 1440볼트가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이 1440볼트의 전압을 1분간 버텨야 합격인 거군요. 네. 시험에서는 이 계산 과정 자체를 묻거나 결과값을 물을 수 있으니까 꼭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 콘센트 설비의 모든 것을 정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기준들이 참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외워라 하는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모든 규정을 딱 세 덩어리로 묶어서 기억하면 편해요. 세 덩어리요? 네. 첫째는 전기 자체에 대한 기준, 단상 220V 1.5kV의 이상. 둘째는 설치 공간에 대한 기준, 높이 0.8에서 1.5m, 거리는 지하 25m, 일반 50m. 마지막 셋째는 안전과 내구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20분 이상 작동, 20메가옴 이상 저항, 간판 두께 1.6mm 이상, 그리고 회로당 10개 이하. 와, 전기, 공간, 안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정리가 확 되네요. 그렇죠. 네. 이 숫자들만 확실히 숙지해도 비상 콘센트 문제는 정말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실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생각해 볼 점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기준들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아, 최소한의. 네. 만약 여러분이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자라면 이 법적 기준 외에 소방대의 활동 편의성과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어떤 점을 더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적 기준보다 더 찾기 쉬운 위치에 콘센트를 추가한다거나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도록 축광식 표시를 더하는 것처럼요.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 여러분의 학습에 더 큰 깊이를 더해 줄 겁니다.